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뉴스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경남 민주화운동의 대부 김영식 신부가 선종했습니다. 단풍의 계절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엔 산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대 고문원 도서관이 지난 33년 동안 7만여 점을 모으는 데 기여한 기증 기탁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단돈 500원에 작업복 한 벌을 세탁해주는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전국 처음으로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경남 민주화운동의 대부 김영식 신부가 선종했습니다. 정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를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천주교 마산교구가 마련한 고 김영식 신부의 장례미사. 김영식 알로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의 마지막 길에 유족과 동료 신부, 수녀, 그리고 민주화 운동 동지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1949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김 신부는 77년 서품을 받고 사제의 길에 들어섭니다. 사제이면서도 그는 정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서라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혹했던 7, 80년대 학생과 노동, 재야 인사들이 수배되면 이들을 피신시켜줬고 85년 창립한 경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2대 의장을 만든 등 민주화운동 중심에 늘 그가 있었습니다. 민통연을 맡게 되면 전부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김영식 신부님이 그 경남 민통연 의장을 맡았죠. 60항쟁 이걸 이끌 때까지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많은 분들을 그 운동에 동참하게 했고 배고픈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없는 지갑마저 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어려울 때 한번 부르시더니 낡은 자동차에 짐칸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1,000원짜리 지폐를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면서 어둑새벽이 밝아온다고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2011년 뇌출혈로 쓰러진 그는 병마와 싸우다 지난 19일 향년 70세로 선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산 창원의 노동 인권 사건 변론을 다닐 때 방청석 맨 앞열에서 방청하시던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있다며 평화와 안식을 기원하는 등 각계의 애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경남의 민주화운동 대부로 불리는 고 김영식 신부. 그러나 정작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진 한 장 남기기보다는 조용한 참목자로 남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요즘 날이 쌀쌀해지면서 단풍도 서둘러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기에 산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악 헬기가 인양 장비로 한 등산객과 소방대원을 끌어올립니다. 지난달 26일 사천 와룡산을 등산하던 17살 A양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이송되는 겁니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60대 등산객이 산에 오르다 발목을 다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철, 이처럼 산에 오르다 안전사고를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가운데 34%가 가을철에 몰렸습니다. 낙엽에 의한 미끄러짐이나 발목 염자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을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벌의 옷을 챙기셔서 저체온증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질환을 앓고 있다면 개인 상비약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만약 사고를 당했을 경우 휴대전화에 GPS를 켜놓은 채로 등산로 곳곳에 있는 표지판 번호를 구조대원에게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행객들이 많이 찾는 경남의 가야산과 지리산이 이달 말쯤 단풍 절정기에 접어드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맑은 날씨를 보이며 구름만 많겠는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2도,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남해안에서부터 시작돼 모레 오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10mm,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3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함안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사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상대학교 고문원 도서관이 지난 33년 동안 7만여 점을 모으는 데 기여한 기증자와 기탁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증이 이뤄지며 지역 문화의 산실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명 조식 선생이 1528년 10월 부친의 3년상을 치른 뒤 직접 지은 비석의 초고입니다. 저술보다 실천을 중시한 선생의 문헌은 많지 않아 친필 원고는 매우 귀중하며 그 속에는 선생의 청빈한 삶과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선비의 자세를 갖다가 그것을 이야기해줬고 참 식구들이 모두가 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최증수 선생이 평생 동안 모은 고서와 교지, 탁본 등 800여 점이 전시된 최증수 문고입니다. 1446년 간행된 조선 초의 문신 정총 선생의 시 문집으로 경상대 도서관이 소장한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복제 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리하에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경상대는 지난 33년 동안 고문원을 기증 기탁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1986년 고서 100권을 시작으로 86개 문중과 개인에게서 고문원 5만 점을 비롯한 7만 4천여 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28건 3,200여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경남 지역 고문원이어서 남명항을 비롯한 경남 지역의 역사, 인물, 지리,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 지역 유림 집안 후손들이 기증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모든 사람들의 공통 도서관입니다. 특히 작년 2월 전국 대학으론 처음으로 고문호 도서관을 개관한 뒤 뛰어난 시설임을 알고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대 도서관은 고문원의 대중화를 위해 남명화 고문원 시스템을 개발해 소장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증과 기탁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기름때가 많이 묻는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단 500원에 작업복 한 벌을 세탁해주는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공장에 도착합니다. 작업복이 가득 담긴 상자를 수거해 도착한 곳은 세탁소.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은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거쳐 스팀까지 센 뒤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 500원에 작업복 한 벌을 세탁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세탁은 물론 수거부터 배달까지 도맡아 해주는 만큼 인근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집에 가서 빨래를 하려면 기름때 묻은 거와 같이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말리는 것도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한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자활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근로자분들이 또 시간도 거기에 또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여러모로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에 마련된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성과를 내년까지 분석해 성과가 좋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경남경찰이 어둡고 외진 도시 환경을 바꾸는 이른바 셉테드 사업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산하고 낡은 담장이 알록달록 벽화로 물들었습니다. 잔디를 심고 운동기구를 설치하자 폐가가 있던 곳은 작은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방범용 CCTV와 112 신고 위치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빈집들이 많아 범죄에 취약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주민 불안도 줄었습니다. 또 빈집들도 많이 지저분하고 했는데 백화도 너무 예쁘게 다 그려놔니까 좀 동네가 살고 또 깨끗해 놓으니까 나쁜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경남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른바 셉테드를 적용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난 2017년 2월 이곳 마산 월영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경남 최초로 셉테드가 적용된 축구 골대 모양의 한 버스 정류장. 경찰관이 안전이라고 적힌 축구공을 잡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112 신고 위치 표지판은 안내 역할도 하지만 조명이 내장돼 있어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그 셉테드를 적용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가지고 밝은 이미지로 주민들을 갖다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첫 사업이 시행된 마산 월영동 일대에서 셉테드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해봤더니 범죄 건수가 80% 넘게 줄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셉테드 사업이 추진된 곳은 모두 78곳. 경남경찰청은 작은 환경의 변화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셉테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남도는 하만 가야리 유적이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통과해 국가사적 제55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야시대 지배층 생활유적인 하만 가야리 유적은 남강으로 흘러가는 신은천과 광정천이 합류하는 해발 45에서 54m의 작은 구릉에 있으며 흙을 쌓아 만든 성곽인 토성과 땅이나 물 위에 높게 지은 고상건, 망루 등이 확인됐습니다. 도는 유적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 함안군과 협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일본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진주 지역 제조업체의 60% 정도가 앞으로 수입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진주 지역 종업원 10명 이상 제조업체 21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일본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업체 가운데 절반은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업은 16.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34회 전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가 오늘 오전 통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14회 거창군 실버문화축제가 오늘 오전 거창군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그림과 한국남동발전이 함께하는 사랑그림숲 개원식이 오늘 오후 진주시 수곡면 사랑그림숲에서 열립니다. 창녕영산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창녕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요 대학의 고등학교 프로파일과 전형 단계별 평가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교 등급제 시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의령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의 유통에 대한 수사가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토요의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령경찰서에서 진행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최근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10월 축제의 성공은 15,000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의 숨은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내년 축제는 진주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10월 축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 축제구역을 상대 하대 지역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더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어제 진주시청 문화광장실에서 관계자와 시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민 대표인 젠더 폭력 예방 경남 포럼의 김미경 대표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양성평등과 여성 친화 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예방, 그리고 건강한 사회정책 운영과 관련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교내 안전사고는 지난 2016년 5,500여 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6,200여 건으로 3년 새 안전사고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13.2%를 보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찔림과 배임 같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용곤충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3.5%에 이르지만 실제 구매한 사람은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우 경상대 농생명과학대학 교수가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식용곤충 섭취 경험이 구매와 직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우 교수는 그러나 식용곤충의 재구매 의향은 63.7%로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식용곤충 시장을 안정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